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지라는 억지 주장을 본인이 기관차입니다. 본인의 그동안 죽음을 책임졌다고 표현한 것은 몹시 부적절합니다. 의원님 지금 심경 어떠십니까? 안타까운 소식이죠.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이 그제밤에 본인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쉼터는 보름 전쯤에 검찰이 기부금 문제로 압수수색을 했던 그곳입니다. 고인은 최근 정 의원을 둘러싸고 있는 일어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셨습니다. 특히 검찰의 급작스러운 평화의 우리 집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하셨습니다. 네, 아직 결정된 거 없습니다. 질문받지 않겠습니다. 일단 숨진 쉼터 소장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네. 경찰은 일단 극단적인 선택, 타살 혐의점이 없는 걸로 잠정 결론을 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마포 쉼터의 소장분이신데요. 지난 6일날 저녁에 아마 지인분이 연락을 해서 연락을 받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파주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러니까 파주에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화장실에서 어떤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여러 가지 부검 결과 일단 타살의 흔적은 없고, 일단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이 유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휴대폰 포렌식이라든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왜 숨지게 됐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이제 빈소가 차려서 조문을 받는다고 하는데 언론에는 전면 비공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언론에 또 관심이 됐고 또 지금 정대협에 주장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한 탓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세브란스 병원에 일단 안장을 해놨고요. 지금 그래서 일단 장례는 10일 날 오전 8시에 일단 발인하는 걸로 하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이제 비공개로 시민장으로 치르는 것으로 일단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질로 가볼게요. 김 변호사님, 제가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검찰은 분명히 이 숨진 쉼터 소장에 대해서 고인을 조사한 사실도 없고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다고 좀 저희가 짐작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고인이 일단은 잠정적으로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걸로 잠정 결론이죠. 확정 결론은 아닌데 예. 그 이제 잠정 결론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유서 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심정으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지 저희가 밖에서 유추해서 단정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지금 정 의원하고 검찰의 이제 일종 갈등 아닌 갈등이 있는 건데 근데 양쪽이 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의자로 조사받던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 그 피의자를 수사함에 있어 검찰이 압박을 했다, 강압 수사를 했다 이걸 가지고 그 하나의 쟁점을 가지고 양측이 유족 측과 검찰 측이 충돌하거나 이럴 텐데 지금은 그건 아니거든요.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 의원 대 검찰 이렇게 정 의원 대 검찰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 두 사람의 얘기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일단 검찰 입장에서 보면 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소환조사 계획도 없죠. 거기다가 출석 요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저건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도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보겠다는 얘기 하거든요. 그럼 저런 사건이 있으면 그분의 휴대전화의 통화 목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검찰과 통화가 한 내용이 있는지 바로 나올 거기 때문에 검찰의 저 얘기는 저는 거짓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저분을 수사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강압 수사하고 뭐고 압박을 한 적도 없어 라는 검찰의 말도 맞는 거고 정 의원의 얘기도
어찌됐건 간에 본인이 관장하고 있는 그리고 본인이 정의연의 넓은 관련자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정의연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 본인이 심리적으로 좀 힘들고 압박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수사 대상 아니더라도. 예. 그러니 정의연의 말도 일리는 있고 검찰의 말도 일리는 있기 때문에 저걸 양측이 충돌한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쟁점이 완전 다르니까요.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국회에 출근한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취재진 앞에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먼저 어제 마포 쉼터를 찾았던 윤 의원의 모습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윤미향 사퇴하라! 의원님 지금 심경 어떻습니까? 의원님 심경 어떻습니까? 윤미향 사퇴하라! 오늘 그 장혜철 평론가님 영상이나 뭐 사진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몇몇 기자 취재진이 많지 않아서. 근데 윤 의원이 취재진을 향해서 꽤 격앙된 반응, 불만을 표출했다고 하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요, 일부 기자들이 윤미향 의원실 앞에서 윤 의원을 기다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심경이나 입장, 그리고 뭐 자세한 상황 등을 물어보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의원실 밖으로 나온 윤미향 의원이 내가 죽는 모습을 찍으려고 기다리냐, 이런 식의 격앙된 반응으로 취재진들에게 맞섰고요. 아, 그런 말을 했답니다. 네,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윤 의원 측에서 이 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박 보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을 한 것은 사실로 보여요. 뒤따라 나온 보좌진이 윤미향 의원을 말리면서 다시 의원실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상중인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가까운 이 나눔의 집, 정의연의 이 평화 쉼터에 손 소장이 지금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중인 상황에서까지 굳이 이렇게 의원실 앞에 와서 무슨 입장을 듣겠다고 이렇게 취재진들이 기다리느냐. 본인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격앙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윤미향 의원이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본인 SNS에 여러 가지 입장을 정리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 공인 신분에서는 아무리 안타까운 상중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궁금증에 대해서는 저는 대답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공인이자 국회의원의 책무라는 생각이 들고, 해명을 하기 힘들거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면 그냥 대답을 안 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죽는 모습을 찍으려고 그러느냐는 식의 발언까지 하시는 것은 아무리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다소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취재진에게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기 전에 본인 SNS를 통해서요, 마치 이 쉼터가 범죄자의 소굴처럼 보도를 해대고 검찰에서 쉼터로 들이닥쳐 압수수색하고 언론과 검찰을 비판했는데, 김상희 평론가, 네. 뭐 16년 지기가 운명을 달리했으니 비통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자성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조금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 본인이 그 공인으로서 명확한 해명이나 책임지는 자세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도 계속 지적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원래부터 지적이 돼왔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런 비통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런 자세를 갑자기 요구한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지적을 해왔는데, 이런 큰 일이 있었는데 입장을 오히려 바꿔서 그거를 해명해라? 그 지적은 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본인은 더 황망하고 비통하고 이런 건데, 그럴 거면은 원래 지적하던 것도 조금 이 시기는 좀 넘어서서 시간을 좀 주면서 윤미향 당선인에게 예, 당선인에게 하면서 지적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 지적하던 것을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계속 심하게 지적을 한다? 그건 좀 약간 너무한. 지금까지 왜 자성의 목소리를 안 냈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건 계속 지적을 한 거예요. 이번 우리가. 타이밍에는 조금 그거를 좀 시간을 좀 둬야 된다는 예,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어쨌든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렇죠.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이현정 의원. 네. 그런데 오늘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좀 다음 화면이 좀 될까요? 이거 어떤 의혹을 하나 제기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윤미향 의원이 SNS에 그 이제 지인, 그러니까 쉼터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할 즈음에 어떤 글을 올렸다 삭제했다. 이게 무슨 의혹이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게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6일, 그러니까 이 발견된 게 이제 6일 날 밤 한 11시쯤 정도 즈음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경찰에 신고에 따라서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6일 날 그 윤미향 의원이 본인 SNS에 글을 하나 올렸다고 그래요. 예.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지금 돌아가신 손모 소장과의
예전 관계에 대해서 이제 글을 올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2004년부터 이분들이 이제 관계가 됩니다. 예. 부산에 계시던 분이 이제 올라와서 굉장히 박봉인데 괜찮겠냐 80만 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제 그래서 하겠다고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이분과 16년 동안 같이 이제 이 지금 정대협일 또 정의기억연대회를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인연이 있었죠. 그런 어떤 예전에 본인이 이제 이분과의 어떤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술잔을 기울였으면 엉엉 울던 이야기, 그만두겠다고 이제 몇 차례 이야기했다는 이야기, 이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이 글이 이제 삭제됐다고 그래요. 이게 나중에 되고 나서.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왜 그날 그 어떤 돌아간 시점에 이제 이 소장과의 관계에 있는 글을 이제 올렸다가 이제 삭제했는가. 이제 현재 이 글은 없습니다. 이제 삭제를 했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좀 의심쩍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이제 그건 뭐 의문 제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돌아가는 시점과 윤미향 의원이 이 소장을 기억하는 그런 어떤 글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돌아가신 연락하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히 언제 올랐는지 확실히 일단 모르겠으니까. 뭐 곽 의원의 주장에만 곽 근거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두 분이 그럼 과연 지금 일단 이 손 소장에 대해서 일단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으니까 과연 그러면 숨지기 전에 어떤 면에서 누구와 통화를 했는 건지 누가 또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경찰이 좀 살펴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윤미향 의원이 이렇게 검찰과 언론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오늘 오전에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존엄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정쟁을 일삼는 곽상도 의원은 과연 인간에 대한 예우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미향 의원 대신 엉뚱한 분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것 같다며 민주당이 책임지라는 억지 주장을 보니 기가 찹니다. 고인의 비통한 죽음을 책임졌다고 표현한 것은 몹시 부적절합니다. 글쎄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참 조심스럽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 검찰 수사든 언론 보도든요. 그런데 김 변호사님. 네. 오늘 여권에서 일제히 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검찰과 언론을 향해서. 특히 김 의원 같은 경우는,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를 여기서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혹이 뭐가 해소됐어요?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 결론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검찰 수사가 아니더라도 뭐 행정부나 여성가족부의 감사라든지 뭐 지자체 돈이 들어갔다가 뭐 서울시의 감사라든지 뭐 최소한 그런 감사 결과라도 나왔다고 하면 아 그래 어느 정도 국가기관이라 지자체가 감사를 했으니까 믿어줍시다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윤미향 의원 그러니까 당선인 시절에 했던 그 기자회견도 어떤 계좌를 가져나서 뭐 돈의 흐름을 설명하면서 한 게 아니라 저는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라고도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의혹이 해소됐다라고도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진행 중인 거죠. 그리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참 돌아가신 고인의 죽음을 놓고 이런 얘기를 서로 하는 것들이 적절하지 않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만약에 이분이 검찰의 피의자로 소환이 조사가 돼서 며칠 밤샘 조사 받고 강도 높은 수사와 압박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다라고 하면 앞서 얘기했던 최백은 전 공동 대표라든지 우유정 전 대표 얘기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언론과 검찰이 무리해서 수사한다. 뭐 이렇게 또 언론에서 이 A 소장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와서 비판적 기사가 계속 나왔다. 그러면 보시면 뭐 현대판 마녀 재판이다. 정치 검찰과 언론의 문제다.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잖아요. 쉼터 소장에 관한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쉼터 소장이 돌아가신 이분이 검찰의 수사 대상 또는 참고인의 소환 조사 받은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본인이 심적 압박을 견디지다 못해서 그렇게 극단적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왜 정치검찰과 언론 탓인 거죠? 저 두 분한테 여쭙고 싶은 게 예전에 그럼 국정농단 수사할 때 변창훈 검사하고 이재수 기무사령관 돌아가셨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전 그걸 묻고 싶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고 그렇지만 검찰은 고인의 명예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더 빌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먼저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